여러분, 대만 경제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그렇죠. 바로 TSMC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떠실까요? TSMC라는 그 거대한 이름 뒤에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훨씬 더 거대한 AI 요새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먼저 이 그래프부터 한번 보실까요?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대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무려 5.5%입니다. JP모건 같은 곳에선 6% 이상까지도 보고 있다니까 이건 뭐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2배가 넘게 뛴 수치예요. 근데 반면에 한국은 1%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죠. 아니 대체 대만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끄는 힘은 바로 수출입니다. 증가율이 무려 30.5%예요. 이게 그냥 높은 수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역대 월간 최대 수출의 기록을 그냥 갈아치워버린 겁니다. 전문가들이 매달 이 정도일 거다 하고 예상을 내놓으면 그걸 그냥 가뿐하게 뛰어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의 연속인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 모든 게 정말 우리가 아는 그 TSMC라는 단 하나의 회사 덕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 거대한 그림이 따로 있는 걸까요? 좋습니다. 이제 TSMC라는 이름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죠. AI 혁명의 진짜 주인공, 그 숨은 영웅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EMS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그러니까 전자제품 위탁 생산 서비스예요. 쉽게 말해서 애플이 아이폰을 설계하면 그걸 실제로 조립해서 만들어주는 폭스콘 같은 회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브랜드 없이 남의 브랜드 제품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분야의 전통적인 최강자가 바로 대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대만의 정말 엄청난 피벗, 그러니까 방향 전환이 시작됩니다. 폭스콘 같은 거대 기업들이요, 예전처럼 스마트폰만 만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돈이 되는,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은 AI 서버 쪽으로 사업의 무게중심을 확 옮겨버린 거예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불과 몇 년 사이에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기존의 주력이었던 가전 매출을 그냥 역전해버렸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전략적인 전환이 가져온 결과는요. 이건 뭐 거의 게임 체인저 수준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불과 1년 만에 AI 하드웨어 수출 판도가 완전히 180도 뒤집혔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중국에 뒤처져 있던 대만이 지금은 중국을 2배 이상 앞질러 가고 있어요. 정말 믿기 힘든 역전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대만경제연구소의 류페이전 연구원이 말했듯이 대만은 AI 하드웨어의 원스톱 상점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대만은 그냥 반도체 부품 하나 공급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도체는 기본이고 서버, 심지어 그걸 시키는 냉각 시스템까지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걸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실상부한 AI 하드웨어의 원스톱숍이 된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강력한 생태계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졌을까요? 그냥 우연이 된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여기에는요, 지금의 AI 시대를 지배하는 새로운 동맹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PC 시대 기억하시죠? 그때는 인텔의 칩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윈텔 동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시대에는요, 바로 새로운 동맹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바로 엔비디아의 천재적인 설계와 그걸 현실로 만들어내는 대만 기업들의 막강한 하드웨어 제조 능력이 결합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엔비디아가 주문하고 대만이 만드는 그런 단순한 갑을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여기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해요. 대만 기업들끼리 괜히 경쟁하지 않도록 생산량을 조율해주고요. 거기서 나온 이익도 같이 나눕니다. 심지어 대만 현지 연구소랑 같이 R&D도 하고 수만 개의 GPU가 들어가는 AI 팩토리 같은 거대한 인프라에도 함께 투자하고 있어요. 이건 뭐 거의 운명 공동체나 다름없는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기업들의 동맹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요, 이 판을 깔아주고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만 정부의 아주 치밀한 국가 전략이죠. 대만 정부는요, 말 그대로 이 분야에 올인을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한테 R&D 비용의 2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파격적인 혜택은 기본이고요. 노동법도 유연하게 바꿔줬어요. 가장 놀라운 건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농업용 수까지 끊어서 반도체 공장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AI 생태계가 자랄 수 있는 최고의 토양을 만들어준 셈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지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TSMC가 미국이나 일본에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 대만을 지켜주던 그 실리콘 방패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충분히 해볼 만한 질문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TSMC 공장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대체 불가능한 하드웨어 생태계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얽혀버리면서 대만은 세계 경제에서 훨씬 더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단순한 실리콘 방패가 이제는 그 누구도 쉽게 뚫을 수 없는 거대한 AI 요새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초강대국 미국의 전략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 CSIS에서 나온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이제 미국은 대만의 생산 능력을 뺏어오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생산 능력과 방어 능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건 그냥 보고서에 나오는 글자 몇 개가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미 국방부가 방산기술 협력을 위해서 대만에 아예 담당관을 파견했고요. 미국의 최첨단 방산기업인 안드릴이 대만과 직접 자율순항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AI 요새를 우리가 함께 지키겠다, 이런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핵심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만의 이 놀라운 성공 공식은요, 미래 국가 전략에 대해 정말 많은 걸 시사해 줍니다. 바로 이 4단계가 대만의 AI 성공 공식입니다. 첫째, 원래 자기들이 가장 잘하던 틈새 시장, 즉 EMS 제조업을 꽉 잡았고요. 둘째, 거기서 멈추지 않고 AI 서버라는 미래로 과감하게 전환했습니다. 셋째, 엔비디아라는 최고의 파트너와 정말 깊은 동맹을 맺었고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나서서 지정학적인 전략까지 동원해 이 모든 걸 하나의 거대한 국가적 요새로 완성시킨 겁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의 완벽한 청사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 시대에는 과연 거대한 영토나 군사력을 가진 전통적인 제국이 더 강력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촘촘하게 얽혀서 대체 불가능한 생태계가 더 강력할까요? 대만의 사례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